일단 CPA 시험을 보러 가면 IT는 어떤 게 나오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면 IT에서 쉬운 문제 뭐 IT가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느끼기엔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거버넌스에서도 조금 일부 나오기 때문에 그게 헷갈려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는 한 25%를 넘진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애매한 거 하나는 이제 리튼이 나오게 되면 근데 리튼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안 풀었는데 이 뒤에 제가 몇 개 써놨는데요. 리튼은 IT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많이 나오는데 다 잘라버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만 몇 개 남겨놨어요. 내가. 그 중에서도 IFRS하고 그 다음에 그거가 잘 나오죠. 클라우드 최근에 클라우드 되게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클라우드의 장점과 위험 요소를 알면 클라우드 베이스로 디자스터 리커버리 센터를 만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걸 쓰면 되니까 그 두 개는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IFRS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장점 단점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거 이제 그런 거 보면 돼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응용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IT는 대부분인데 제 생각엔 대부분이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중에서 우리가 어카운팅 사이클과 관련된 문제는 미리 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면 어카운팅과 사이클과 관련된 건 과거에 회계감사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책에 써놓은 어카운팅 사이클에 있는 컨트롤하고 문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주의돼야 되는지 이런 걸 약간 감사하고 연결하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알 필요는 있는데, 그건 감사하고 연결해서 보면 되고, 사실 그런 거 말고는 어떤 게 어렵냐면, 제가 실제로 볼 때는, 멜리시스 코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 건데, 처음 보는 거예요. 무슨 도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많이 정리돼서 이 책에다 다 넣어놓긴 했는데, 그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IT 하는 사람들, 특히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쉬운 문제였는데, 그때 백허에서 나온 해설에도 보면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해놨어. 그리고 한 2년 지나니까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를 설명을 했어. 그래서 그런 쪽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좀 황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당할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이 앞에 제가 오버뷰를 써놨잖아요. 이 오버뷰가 사실은 이게 오버뷰가 아니야. 이게 오버뷰가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개념적인 문제들을 써놓은 거라서 사실 다 끝나고 오늘 이거 한번 다시 볼 건데 이 3, 4, 5페이지를 잘 우리 거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IT, 그러니까 이거는 IT 거버넌스하고 사실 연결도 좀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페이지에 있는 Q2017 같은 문제는 사실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만 듣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은 사실 다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돼. 그런 걸 틀리면 안 돼. 그래서 IT에서 삑사리가 나면 곤란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가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었네요. 우리 뭘 배웠는지를 좀 한번 첫 번째 시간에는 한 2개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쉬고 여기까지 하고 쉬고 이렇게 하면 될까? 자,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이제 들으시니까 처음에 배운 게 이제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배웠어요, 그죠?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그 위에 OS 올라가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올라가고 그게 올라가서 애플리케이션 어쩌자는 거냐? 목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 컴퓨터 구조와 관련한 얘기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그냥 뭐 CPU가 어쩌고, 메모리가 어쩌고, 메모리를 다른 말로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은 시험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시험이 그래도 중고등학교 되면 IT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거의 물어보지 않고, 그 컴퓨터 구조 관련한 얘기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운영체제를 어떻게 쓰고 애플리케이션 의미가 뭐고 이제 이런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배운 게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우리가 배웠고, 특히 이제 뭐 처음에 이번 학기는 특히 이제 그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지만 뭐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고, 첫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제 중에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겠죠. 이건 제가 좀 이따 그리면서 이거 가지고 연결을 한번 쭉 다 시켜볼 거예요. 이제 거기 그걸 보면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디까지 전부까지 다 연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제 그걸 좀 이따 얘기를 하나 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서브젝트였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이게 주관식으로.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와 관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 시스템은 대용량의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 처음에 대용량의 컴퓨터 시스템이 만들어지던 그 시대에는, 그 60년대, 70년대에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봐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만 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회사들이죠. 그런데 그게 40년 전, 50년 전에는 매출이 1조도 안 되는 회사였단 말이죠. 그건 포드는 매출이 많았겠냐고요. 그러면 소니는 매출이 많았겠냐고. 다 조그마한 회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랑 중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큰 컴퓨터 하나에다가 놓고 다 쓰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점점점 전산으로 처리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회사가 1조이다가 100조가 되면 트랜잭션의 양은 10,000배 이상 늘어나요. 100제곱이야, 100제곱. 그러면 도저히 컴퓨터 한 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럼 컴퓨터를 계속 사면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오라클에다가 그 DBMS 유지보수료만 1,000억 이상은 줘요, 1년에. 그러니까 컴퓨터를 100조가 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거긴 200조가 넘는구나. 그러니까 한 100조 정도 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몇 천억이면 부담이 되는 거죠. 원래는 부담이 안 돼야 되지. 몇 조가 되고 막 그래요. 컴퓨터도 막 여러 몇 조가 되는데,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도 나왔었는데, 지금 클라이언트 서버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죠. 클라우드가 이제 중요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클라우드가 시험에서 중요한 건 CPA 시험을 클라우드로 보게 됐으니까. 과거엔 델파이로 해서 그냥, 델파이가 뭔지 알죠? 델파이 보죠? 비주얼 베이직이나 델파이 같은 게 4세대 랭귀지잖아요. 그걸로 하다가 클라우드로 서비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CPA 시험 입장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센터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그런 게 또 이제 강조를 하고 그런 게 심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구조. 그래서 클라우드나 클라이언트 서버나 아니면 디스트리뷰트 데이터 프로세싱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 얘기였어요.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했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 랭귀지 1, 2, 3, 4세대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5세대도 얘기하고, 이 프로그램 랭귀지가 요새서 조금 중요해졌어. 왜 중요해졌냐면, 제가 프로그램 랭귀지 뒷부분에다가 뭐를 또 써놨죠? 여기다 써놓은 게 아니라 제가 AI에다 써놓은 것 같은데, AI 전용 프로그램 랭귀지들이 또 있어요. 파이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잠깐 보자고. 내용은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수업 시간에 했고, 근데 이제 아는 내용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과 이제
그 프로그램의 로직의 스타일과 관련한 얘기들이 이제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지금 총 몇 개 얘기했죠? 하나, 둘, 세 개 정도 얘기했어요. 그죠? 예. 이제 그걸 프로그램 연기 전에 이따 방법론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방법론은 무조건 잘 아셔야 돼요. 이 방법론은 거보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였어요. 방법론은 개발을 할 때, 그 다음에 획득을 할 때, 그 다음에 패키지를 구현할 때, 그리고 방법론은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게 일반 IT 용어로는 RNR이라고 그래요.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세그리게이션하고 연결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좀 이해하면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법론의 후반 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소프트웨어 획득이나 이런 얘기들은 인터널 컨트롤에서 2013년도 인터널 컨트롤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컨트롤 액티비티에 뭐가 있었어요? 테크놀로지 컨트롤이 있었어요. 그죠? 아니, 이따 보자고 또 하나씩. 이제 그 정도는 볼 시간이 있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리뷰 수업 내가 말도 빨리 안 해. 근데 다 해. 봐봐. 그러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컨트롤 액티비티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그때 2013년도께 바뀐 게 뭐였냐면 바로 운영 통제 변경 관리, 그 다음에 접근 통제, 개발 통제였는데, 이 개발 통제와 획득 이런 걸 묶어가지고 소프트웨어 하나가 새로운 게 되게 들어왔을 때 필요한 통제.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소프트웨어 애퀴지션과 관련한 부분을 우리가 메소돌로지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어제 배운 IT 거버넌스에서 또 도메인 앤 실행 4개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 소프트웨어를 획득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연결이 좀 돼야 돼. 이제 그건 오늘은 한번 연결을 해봐요. 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따로 안 해요. 그냥 넘어가. 삼각형. 그죠? 정보 시스템을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그랬죠. 프로블럼 솔빙 방식으로 하나 분류할 수 있고, 데이터 프로세싱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 방식에서 삼각형, TPS부터 ESS까지 가는 그것에 대한 게 우리 시험에 좀 나와요. 한두 문제 나오니까 거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AI. 요즘 많이 얘기도 하고 있지만 AI가 있고, 사실 ERP는 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삼각형 안에 MIS가 패키지 형태로 만들면 EIS였고, 제가 뭐 중간 용어로 뭐 좀 위치를 좀 애매하게 잡았는데, 사실 이걸 AI 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게이머피케이션도 이제 약간 써놨어요. 이런 거는 단답형으로 문제가 나오거나 기본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게이머피케이션을 모르면 굉장히 이게 황당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이번에 시험에서 새로 나온다고 얘기했고, 챕터 1이 그런 내용들이었다 하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요? 그치, 우리가 뭐 3-4번씩이나 수업을 이 챕터 1을 갖고 했죠. 하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10분짜리 얘기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응? 막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서브젝트별로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거기 내가 예상된 문제들 유형별로 딱 해놨다가 시험 보러 가서 그게 딱 맞으면 그대로 막 찍고, 틀리면 조금 생각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붙을 때는 4시간 시험 중에 1시간이 남다니까요. 1시간이 나와요. 그랬어 진짜. 떨어질 땐 4시간도 모자라. 마지막에 시간 주는 거 막 보게 돼. 떨려. 일단 시험 보러 가면 떨려. 그 뚱뚱한 아줌마가 이렇게 딱 웰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완전 저 당신이 가져온 종이라고 보고 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래요. 그럼 뭐 이렇게 뭘 비밀번호 같은 거 주나? 그런 거 가지고 치면 이제 내 사진인가 나오고 이렇게 툭 치면 이제 뭐가 쭉 나오는데, 사실 그때 좀 긴장이 돼요. 멀티풀은 그래도 풀어. 그렇게 풀다 보면 이거 이렇게 찍는 건가? 뭐 이래가면서 이제 찍어줘요.
이게 찍으면 여기 표시가 나오고 그렇게 체크 표시가 밑에 나오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화장실 한번 가죠. 한 번 가야 됩니다. 화장실. 한 번도 안 가면 안 돼. 한 번은 가야 돼. 일단 화장실을. 두 번 가면 좀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한 번은 가야 되고 시물 첫 번째 걸 풀고 가도 되고 멀티플을 끝내고 가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시물 첫 번째 걸 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뮬레이션 5개면 하나 정도 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조금 이제 마음의 안정도 찾고. 그런데 이제 시물을 보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처음에. 근데 다 배운 거니까. 자, 그러면 6페이지를 가지고 또 6페이지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정도가 틀려요. 6페이지는 되게 길게 얘기할 건데 이따가 얘기할 클라우드나 컴퓨터 시스템 종류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뭐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방법론 안에서 프로그램의 방법론에 세그리게이션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그건 또 주기는 좀 길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럼 정리를 해봐요. 사실 제가 정리하는 게 이게 정리하는 순서가 아니라 이 이론이 나온 순서라고 보면 돼요. 거기 책에도 써 있지만 시스템이라는 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었어요. 그죠? 예. 한국말로 써볼까 오랜만에. 시스템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공장을 거를 이제 본따서 만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컴퓨터 시스템은 이제 이걸 보고 만든 거예요. 원래 컴퓨터 시스템은 우리가 쓰는 걸로 하면, 원래 컴퓨터는 뭐였냐면, 컴퓨터라는 말 자체 계산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는 계산기였어요. 진짜로. 우리가 애니악, 에드삭 이런 걸 얘기하는 건 계산기였고, IBM이 만든 저장장치라는 컨셉에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때는 뭐를 먼저 생각했냐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를 볼 때도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은 뭐 봐야 돼요? 여기서 로 머티리얼을 생각해야 되고, 여기가 WIP요? 그죠? WIP의 끝은 뭐예요? CGM이죠. CGM이 여기에서 기초와 기말을 만나서 팔려나가면 CGS가 되는 거였어요. 그게 원가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추가가 되냐면, 머티리얼에다가 여기서 뭔가 일을 하는, 머티리얼을 받았는데 뭔가 일하는 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제조간접 원가가 나오는 거였어. 그죠? 제조간접 원가로 빼기가 좀 거시기 해서, 디렉트 레이버 아워 코스트, 그런 게 있었죠. 이게 원래 시스템이라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서 그런 거예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공장이죠, 이게. 공장이 시스템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공장과 시스템은 같은 말인 거죠.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미국 애들 얘기할 때 매뉴팩처링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 매뉴팩처링 시스템은 뭐 마이애미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자재 관리였다 이거죠. 그죠? 자재 관리였고, 또 하나는 제품에 대한 재고 관리. 그러면 자재에 대한 재고, 제품에 대한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것이 관리가 잘 적은 비용으로 된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을 만큼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써야 하는, 돈도 많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고 막 뭘 사야 되면 무슨 문제 생기냐면 더 돈을 많이 들여서 물건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더 많이 사려면 돈을 벌지 않은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또 창구도 커야 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걸 처음 만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950년대 후반에 생각을 한 게, 가만히 있어봐. 시스템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지. 컴퓨터가 뭐를 입력을 해서, 그죠?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쵸? 컴퓨터가. 그렇게 만들면 되겠네. 왜? 이것도 공장에도 기계가 있지 컴퓨터도 기계니까. 이제 그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럼 이거 갖고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지 생각을 할 때, 자기들에게 제일 문제는 재고 관리라는 거죠. 그럼 재고에서 제일 이슈는 아이템별 재고 현황이란 말이지. 아이템별 스탁, 현재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것. 그것을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그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만들어지려면 뭐가 막 들어가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그 들어가는 건 원래 있었어. 종이로 만들었어. 그게 뭐야? 툴인젝션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데이터라고 하자. 뭐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 데이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툴인젝션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 데이터가 모여져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서 계산돼서 나온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정보인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정보의 포맷에 있는 그 모양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모양이 다르다. 안으로 들어오는 건 툴인젝션 번호별로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툴인젝션 번호별로. 그러면 바깥으로 모이는 거는 툴인젝션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아이템별로, 그래서 우리 문제도 있었죠. 그룹핑을 해서 글로 포스팅이 된, 그래서 서머라이즈 된 정보야. 그러니까 이거는 툴인젝션이지만 뭔가가, 이거는 키도 툴인젝션, 프라이머리 키도 툴인젝션 넘버겠지만 다른 형태, 내가 보고 싶은 놈을 키로 바꿔서 서머라이즈 된 정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여기서는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개,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는 정보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의 목적은 정보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주인이다. 이런 것들이 재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 뭐 먹었죠. 우리 자매님도 보지 뭐 먹죠. 그럼 먹어서 뭘 하자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 그죠? 네.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계산을 다시 하고 모양을 변형을 해서 변경을 하고 계산을 다시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죠. 프로세싱. 처리라는 거예요. 처리라는 거예요. 안으로 가면 뭐 모양 바꾸고, 그러니까 그룹핑하고, 다른 어너더 키로 그룹핑하고, 그죠? 썸머라이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게 계산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로세싱이라는 말을 또 컴퓨팅이라고도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오는 컴퓨팅이라는 말은,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 같은 말,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계산하는 거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차이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무브나 비교하는 게 추가된 거예요. 이동과 비교가 추가가 돼서 계산을 하는 거죠. 같은지 아닌지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건 그거하고 비슷한데? 라는 얘기인데, 그 뭐냐면, 감사에서도 뭔가 얘기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감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걸 거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 가져와봐. 다 더해가지고, 얘를 다 더해서, 요게 이렇게 다 기록이 됐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죠. 맞죠?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걸 다 더해서 여기에 딱 다 들어갔다. 그죠? 이게 뭐라 그래요? 컴플리트니스라고 하죠.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법을 영어로는 트레이싱이라고 그래요. 트레이싱.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영어에서 쓰는 말의 트레이스는 뭐예요? 추적이죠. 뭘 추적해요? 우리가 느낌으로 추적은 좀 까볼까? 이게 추적이잖아. 그런데 트레이싱이라고 동명사로 만들면서 우리가 말하는 형태로 하면 무슨 추적이 종추적이 되고 종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영어도 컨셉츄얼한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싱은 뭐냐면 이거를 다 따라가서 장부를 보니 장부에 합쳐진 금액이 있네. 같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는 두 가지가 다 봐야서 맞아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도 봤는데 이제 거꾸로 이걸 가지고 그래? 한번 다 있는지 볼까? 그러니까 이제 봤더니 뭐가 안 맞아야 되겠죠. 다 맞으면 뭐 안 돼. 이게 100원이라고 했는데 100원이 근거가 뭔데? 근거를 보고 싶겠죠. 근거. 이렇게 보는 거. 그죠? 이번에는 뭐야? 근거를 찾고 싶겠죠. 증거를 찾고. 그죠? 거기 그게 있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existenc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거가 어디에 있냐? 전표 쪽에 있다. 그죠? 기록된 거에 있다. 그죠? 회계에서는 뭐라 마우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CV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라는 얘기를 사람들은 또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뭐가 입력이 돼서 변환이 돼서 정보가 되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컴퓨터에서는 어디에 가 있어요, 이게 다? 뭔가 어디로 입력 장치로 입력이 돼서 결과가 우리 화면에 모니터에 뭐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원래 게 있고 바뀐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따로 어디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스토리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게 위대하다는 거죠. 그 스토리지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제도 제가 새벽 3시에 잤어요. 24시간 동안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비용 얼마 내면 24시간 동안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멀린 시리즈 1, 2, 3, 5 다 진주만, 신세계, 그다음에 뭐 서기가 나오는 영화 조폭마누라 3. 제가 또 서기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이거 다 받았어요. 9시부터 받으니까 3시 되더라고. 근데 우리 애 엄마가 자다 깨가지고 아침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야. 네가 이러니까 애들이 다 이러는구나. 제가 어디에다가 받은 거야? 저장장치에다가 USB에서 다 받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데이터가 한 테라 정도 있어야 돼요. 테라 정도 있어야 돼요. 이걸 다 받아 마누라가 또 학습용으로 또 쓰는데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받으면 USB 꽂았다 딴 데 가서 하는 게 이게 안 돼요. 네이버는 또 약간 그 사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게 받으면 USB에 받는데 투모로우라는 그 옛날 영화가 있는데 그건 학생들이 지금도 보는데 재난 영화로. 예. 그게 또 지난 겨울에 또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되게 말이 됐잖아요. 오히려 북반구는 빙하기로 갈 수 있다고 막 하는 그 영화인데 그런 게 저장장치에 들어갔는데 저장장치는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 만든 게 디스크였죠. 디스크는 이제 둥그런 원판. 그 다음에 테이프. 뭐가 있었죠? 4가지네. 3가지인가? 메모리 방식이 있었죠. 메모리. 그죠? 뭐 하나 더 있나? CD나 DVD. 시험이 거의 안 나오니까. 지금은 아예 안 나옵니다. CD나 DVD. 이게 한 10년 전까지 시험 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험 문제가, 와일리에 그 문제가 없어졌다, 참. 이제 와일리도 그 문제를 없앴던 것 같다. 뭐가 있냐면 두꺼운 매뉴얼이 있는데 이거를 가장 포터블하게 저장해서 가지고 다닐 만한 좋은 저장 장치가 뭘까요? 답이 컴팩트 디스크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CD가 없잖아요. CD 써요? 안 쓰죠. CD는 이제 거의 퇴출되었어요. DVD는 있죠. DVD는 저도 있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배우 앤 해서웨이겠죠. 애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배우들은 공통점이 있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비슷한 느낌이 있대. 뭐 그러니까 제가 다 좋아하겠죠. 그 앤 해서웨이의 영화도 제가 DVD를 이렇게 받았는데 샀어요. 저는 그거는 돈 주고. 예. 막 집에 막 그런 게 막 많아요. 그 방이 막 이렇게 막 그래요. 거기다 우리 아들 각종 게임 뭐 이런 것까지 막 섞여가지고 집을 이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안 나온다 이 시간에. 안 나온다고. 옵티컬 디스크라고 해서 이제 광 디스크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있다. 메모리 방식은 또 2가지로 나눠져요. 프라이머리가 있고 우리가 쓰는 SSD가 있고 DVD가 있었어요. USB가 있었죠. 책에다 있는 거죠. 테이프도 큰 이슈가 없다. 시험이 거의 안 나온다. 그죠? 테이프는 백업용으로 쓴다는 거 외에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쓰죠? 값이 싸니까. 하여튼 컴퓨터는
답이 대부분 값이 가격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대체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 컴퓨터는 그걸로 다 해결하면 돼. 디스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그네틱 디스크가 있겠죠.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썼는데 이것도 이제는 다 뭐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다 버리고 이거 하나로 다 수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백업용으로 나중에 10년 안에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10년은 몰라도 20년쯤 지나면 디스크도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느려요. 테이프보다는 뭐 빠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느려서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죠. 세상에 이거 하나 남는 거 이거. 이걸로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는 이미 끝났어. 우리나라 경제는. 그럴 정도인데 어쨌든 저장 장치에 저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용도까지는 이제 지금은 시험에 잘 물어보지 않는다. 거기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트랜잭션이 뭐가 샥 들어가서 이렇게 딱 썸머리가 다른 키로 바뀌어서 썸머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도리 짚고 땡이야 이게 딱.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걸 짚고 썸머리를 해서 그쪽의 결과를 딱 내주는 거야. 도리 짚고 땡이야 딱 한국말로 이게 번역하면. 그런 형태로 컴퓨터 시스템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컴퓨터 시스템의 이름이 또 무엇이에요? TPS예요. 맞죠? 이해가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언니는 이제 막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올까요? 이거 뭐 저렇게 못 가겠는데. 이게 하다 보면 시험 문제는 어떤 게 트랜잭션이고요, 어떤 게 마스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으나 또 뒤집어 말하면 어떤 파일을 주고 얘의 키가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가 얘와 얘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얘는 아이템이 되는 거고 얘는 트랜잭션 넘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급여 페이롤 같은 걸 막 하나씩 처리해서 급여 대장에도 넘겨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고 전표를 쳐서 GL로 넘어가는 게 대표적인 또 이런 형태의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회계에서는 이게 전표로 쳐서 트랜잭션, 어카운팅 트랜잭션에는 사실 전표는 영어로 없는 말이에요. 전표가 영어로 있어?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바우처는 바우처에서만 쓰는 말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통칭하는 전표는 영어에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카운팅 트랜잭션이 정확히 말하면 어카운팅 트랜잭션이 GL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거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래? 포스팅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 위치에 있는 놈들끼리도 이해가 돼. 포스팅이라는 말은 프로세싱 컴퓨팅이고 얘는 CPU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죠? CPU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하나를 연결해 놓으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보는 정보예요, 요거. TPS는 이걸 다시 보면 여기를 좀 더 가면 이렇게 정보 여기까지 보는 게 뭐냐면 TPS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이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아이템별로 정보가 있는 게 주인인데요. 이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지. 뭐가 있어야 돼? 추가로. 그걸로 해서 우리는 EOQ 리포트도 만들어야 되고 리오도 포인트. 제일 많이 쓰는 게 리오도 포인트겠죠. 지금도 많이 씁니다. 재주문점. 제가 얼마 전에도 재주문 잘못 나간 시스템 또 진단해달라고 또 알바 갔었어. 회사 일도 아닌 데 가서 또 가서 재주문점 시스템 또 뭐가 틀렸는지도 봐주고 왔어. 저는 진짜 생활력이 강해요. 어릴 때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특징이래. 사실 뭐 크게 받은 것도 없어요. 친구네 회사라서 그거 뭐 시스템 잘못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전산한 애들 믿을 수가 없다는 둥 뭐 사장을 무시한다는 둥 뭐 그러길래 제가 또 가서 출동을 했죠. 이제 한번 봐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마스터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보는 뭐예요? 매니지먼트 리포트예요. 관리를 위한 보고서란 말이죠. 그죠? 여기까지 가면 뭐였어요? MRS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보이지?
MRS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요 전체를, 요런 보고서까지 만드는 그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MIS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으로 보면 어디쯤 되는 거예요? 여기쯤 되는 거였죠? 그죠? 여기가 MIS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제 그게 어디쯤 되는지 그 페이지도 이제 한번 이제 거기도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봐요. MIS가 여기까지라고 말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때 매니지먼트는 또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경영학의 4개의 기능. 그게 회사에서 말하는 기본 업무 기능이에요. 그 경영학이 그 회사의 업무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회사의 업무를 잘해보자고 만든 게 경영학이에요. 경영학이 무슨 뭐 이론적인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에서 케이스 스타디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기업을 보고 기업이 이렇게 하더라고 해서 기업을 따와서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4개의 업무 기능과 관련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하면 MIS가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또 뭐였어요? OLTP였어요. 맞아요? OLTP. 그럼 이 위는 뭐예요? OLAP. 막 이제 대답이 나오고 그래, 감동이야. OLAP는 2개예요. 이거와 이 위에 게 있어요. ESS와 DSS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또 짝대기가 필요한 날 안 갖고 왔을까? 자리에 있는데 안 갖고 왔네. 그러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얘가 OLTP고, DSS랑 ESS가 OLAP면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는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가는 게 OLTP야. 그러니까 전표의 재무제표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로 보면 SQL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다 OLTP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만드는 거 이런 건 OLTP예요. 그런데 비교하는 거에 기간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비교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의 핵심은 예산과 실적이에요. 그래서 원가 회계 시뮬레이션에도 항상 플래닝과 액추얼을 비교하는 거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OLTP성 정보예요. 그 자체는. 왜냐하면 해마다 성과를 보는 거잖아요. 해마다 성과를 보는 거는 다 OLTP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그냥 당해년도나 그 전년도를 비교해서 성과를 이해하는 거, 예산과 실적을 비교하는 것까지는 OLTP고, 이게 5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할 때, 업무 보고의 핵심은 재무 결산 보고입니다, 여러분. 재무 결산 보고와 다른 관점에서 좀 다른 걸 나눠서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물건을 팔아요. 그죠? 그거는 보고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죠. 그게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죠? 네? 세그먼트 리포팅 하는 거 있잖아. 5% 뭐 10%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 생각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 페레에서 배웠을 건데, 페레에서 우리가 그 IFRS 사실 뭐 그전에도 그거 있었는데, IFRS 이후에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예요. 그 다음에 기본 재무제표가 개별사의 재무제표거든요. 그리고 부속 정표로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그먼트 리포팅이 이제 필요해요. 네. 이게 연결 재무제표하고도 연결되고, 그전에 그 세그먼트 리포팅은 보통 자동차 회사 같으면 차종별 아니면 뭐 지역이라는 게 이제 아시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도 어떤 걸 요구할 거냐면 이제 뭐 그 국가별로 얼마씩 팔았는지 이런 걸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재무 결산 관련 정보이고, 실제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거 아닌 걸 보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얼마나 샀냐. 여러분 아반떼 그거 물어보는 사람들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반떼를 연령대로 보면 몇 살 때 제일 많이 사나요? 네? 뭐? 맞아요. 50대가 제일 많이 산대요. 아반떼를. 60대, 50대, 60대가 많이 산대요. 그래서 아반떼가 국민차가 된 거예요. 20, 30대도 많이 사고. 왜 그래요? 53, 4세대에서부터는 돈을 안 씁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안 써요. 언제 잘릴지 알아요? 차도 다 줄입니다. 제가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보고. 돈을 계속 잘 버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연령대별로 남자냐 여자냐 강남에 사는 사람이냐 강북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시골에 사는 사람이냐 그리고 거기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를 사느냐 이런 걸 보고 싶어요. 그게 추세가 나와야 되죠. 작년 한 해만 보면 모르죠.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 이래가지고 한 3, 4년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려면 이 OLTP성 정보로 나온 걸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표에서 그런 필드가 있으면 뽑아야 되고 뭘 막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정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올랩성 정보로 보는 거고 그게 바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형태의 통계성 정보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는 여기는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보여주는 것까지는 얘가 해. 그런데 뭐는 안 해? 뭐는 안 해? 계산해서 어떻게 될까는 안 해봐. 계산해서 어떻게 될까가 영어로 시뮬레이션이야. 그죠? 계산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걸 가지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어떤 걸로 해요? 딱 정해져 있는 것에서 변수를 몇 개 바꿔서 미리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쪽은 저거하고 이해 같이 있어요. 우리 그 원가 쪽에 마지막에 있는 통계 쪽하고 약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은 스트럭처드 프로브럼과 언스트럭처드 프로브럼, 세미 스트럭처드 프로브럼 이 세 가지 문제를 프로브럼을 다루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언스트럭처드 프로브럼을 다루는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거의 인공지능 로직을 써서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의 언스트럭처드 프로브럼에 대한 부분을 써요. 시뮬레이션은 사실 세미 스트럭처드 프로브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구조화된 건 아니지만 몇 개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시간에 배운 걸로 보면 파이낸셜 포캐스팅과 파이낸셜 프로젝션이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으세요? 파이낸셜 있죠. 예. 그때 파이낸셜 프로젝션이 시뮬레이션이에요. 예. 뭐 몇 가지 어썸션 가정이 추가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여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MD&A를 만들 때 우리가 재무 결산 보고를 할 때 내년도 전망하고 지속 경영 가능 보고서 우리가 같이 붙여서 보고를 할 때 올해 차년도에 사업 계획을 잡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얘기한 프로젝션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이랬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고성능 하이브리드 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갔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 하나 따로 설명하고 그 설명할 때 이건 약간 설명했지만 따로따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그러면 얘도 결과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얘는 인풋이 되고 아웃풋이 되기도 해요. 그럼 얘가 다 인풋이 돼요. 이럴 때는 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베이지컬리하게 기본적인 얘기로 하면 그냥 트랜잭션이 인풋이지만 아웃풋의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모든 건 다 인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되고 사례를 보면 지금 TPS는 어떤 거고 MIS는 아까 말씀드린 SQL로 할 수 있는 것 끝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OLAP는 거기에 통계적인 얘기. 통계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계는 또 뭐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DW 올레벨 배웠지만 요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뭐로 만드는 게 더 추세일까요?
빅데이터. 네. 요즘 DW 올랩은 정말 그냥 거의 정형화된 업무로 바뀌었어요. 네.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얘도 만들 수 있고, 더 요약을 해서 EIS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ESS라고 썼지만, EIS라고 날 수도 있고, ESS라고 할 수 있어요. 둘의 차이는 뭐였죠? EIS와 ESS의 차이죠? 그래, 외부 정보가 있냐, 없냐. ESS는 외부 정보가 있는 거다. 우리 뒤에 계신 자매님은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게 보시고 나중에 책 보아도 되는데, 듣다가 이게 뭔가 약간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물어보세요. 예, 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용어들 제가 막 써드린 것도 잘 보셔야 해요. 예. 그래서 요거 하나를 여러분이 언더스탠딩을 하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거 뭐 이 정도 봤는데 쉬는 시간 오는데 뭐 이미 이 뒤에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거 다시 언급 안 할 건데 여러분이 삼각형 쪽에 DSS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이거 유형이 있었어요, 제가. 그죠? DSS의 유형은 뭐가 있었죠? 넘겨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시험 본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려고 보는 거니까. 거기 제가 시뮬레이션으로도 문제를 만들어 놨던 것 같고요. 거기 보면 다이알로그, 모델, DB 뭐 이래가지고 만들어 놨던 거 생각나시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시스템이 원래는 어떤 형태였냐면, 원래는 이렇게 컴퓨터 하나를 놓고, 여기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컴퓨터 시스템이. 이게 이제 센트럴라이즈드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이게 여러 대로 나눠지는 거죠. 여러 대로. 그러면서 이게 디스트리뷰티드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자, 디스트리뷰티드는 사실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클라이언트 서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서버를 한다는 말은 이미 디스트리뷰티드를 한다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디스트리뷰티드가 전부 클라이언트 서버냐? 그건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중앙 집중식으로 되는 걸 컴퓨터만 여러 대를 놓고 써도 디스트리뷰티드예요. 근데 디스트리뷰티드가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는 나눴는데 사용자하고 컴퓨터의 관계를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거기에 있는 자원을 쓰는 거죠. 그죠? 쓰는데 저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는 컴퓨터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원이 나한테 일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서버는. 이게 과거의 방식이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는 뭐가 있죠? 2티어가 있었고 3티어가 있었고 멀티티어가 있었죠. 멀티티어로 바뀐 이유가 뭐죠? 자, 3티어를 말하면 3티어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DB였어요. 멀티티어는 제가 왜 멀티티어가 됐냐면 애플리케이션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웹 서버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계층이 하나 더 생기죠. 그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뭘 둘 수 있죠. 그래서 N티어라고 한다 했어요. 멀티티어라고 하기도 하고 N티어라고 한다.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 계층을 많이 나눌수록 부하가 분산이 되는 방식인 거고, 클라우드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쟤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클라우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PC 가상화가 있고, 한 서버 가상화가 있는데, 서버 가상화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요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니싱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아직 책이 안 썼어요. 요즘 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또 기술이 또 있어요. 또 한 내년쯤 되면 써야 되겠죠. 내년 가을쯤 되면. 예. 내년까지는 안 쓸까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쓰는데 그게 사실은 클라우드에 있는 거예요. 예. 클라우드에 있는데 이제 PC 가상화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PC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Thin 클라이언트, 제로 클라이언트 뭐 이런 거를 배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클라이언트 서버가 아닌 거예요. 지금 거는. 그래서 이 방식은 두 가지가 다 존재해요. 클라우드랑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클라우드는 뭐가 있었어요? 무슨 클라우드? IaaS, PaaS, 그다음에 SaaS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클라우드는 그거 다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써놨는데 12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별표를 막 땡글 쳐나가서 썼는데 이거는 뭐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만의 답을 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많아요. 클라우드는 시험 나오는 확률이 매우 많다. 이게 또 머피어치 적용돼. 그러면 또 안 나와. 막 그리고 또 저번에 그랬어요. 몇 년 전에 IFRS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뭐냐. 이제 그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냥 한 2, 3년 나왔으니까 안 나와. 제가 그랬다. 그랬더니 막 주구리장창 2017년도에 그거만 나왔죠.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이게 안 나온다고 하는 것도 하세요. 이거 안 나오겠지, 뭐. 뭐 이런 거는 또 뭐 황당한 게 그런 거예요. 막 예산, 뭐 플래닝, 버지팅 그런 것도 시험에 돼요. 그래서 뭐 변동 예산을 물어보고 정적인 예산과 변동 예산이 뭐가 다르냐고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시뮬레이션은 막 진짜 그래요. 근데 시뮬레이션은 뭔가 좀 맞춰야 돼. 시뮬레이션은 맞춰야 돼. 미국 애들이 말하는 위크와 우리가 말하는 위크는 달라. 걔들은 모국어잖아. 그 제목만 봐도 개소리 뭘 막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용을 알아도 못 써. 어떻게 써야 되지? 어쨌든 막 물어보잖아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옆에 더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붙여야 되나요? 우린 이런다고. 우리의 영어는 사실 약해. 그럼 마지막을 fifth라고 써야 돼? The final component of ERM이라고 하면 안 될까? is 꼭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답은 쓰는 거는 이거 잘 만들어 놓았어요. 신나게 클라우드를 뭐 많이 들었고, 소시에 많이 얘기도 하고, 뭐, 예도 들고, 뭐, 출장을 갔을 때 뭐, 컴퓨터만 딱 달랑 연결해가지고 쓰고, 그런 거 다 배웠는데, 막상 이게 리튼으로 나와서 못 썼어.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네. 그리드 컴퓨팅, 온 디맨드 컴퓨팅, 띵 클라이언트, 이게 다 뭐예요? 이쪽에 얘기겠네요. 클라이언트에 아무 기능이, 거의 기능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다 쓰는 거죠, 시스템을. 네. 클라이언트 서버 됐고. 이건 뭐, 1시간 했는데, 그죠? 네. 이것도 뭐, 이건 뭐 2시까지 빡시게 하지 뭐. 좀 쉬는 게 좋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방법론을 가지고 또 한번 전체를 또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리뷰 수업을 꼭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수업 시간에는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그 하나도 따라가기가 어렵다가 나중에 모아서는 잘 안 나는데 시험은 모아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0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